근데 이 종목의 결국 포인트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볼 종목은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저희 뭐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뭐 댓글에 이 종목에 대한 좀 요청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저희도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찍으면은 참 보는 사람도 좋고 찍는 사람도 좋은데, 거의 뭐 2000% 올라간 상황에서 주구장창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좀 찍어서 올려드리면 좀 참고사항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하고 했지만, 한번 저희가 이제 정리한 내용, 왜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과연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을지,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주가 쭉 올랐는데 무상증자 한 뒤로도 계속 올라가. 이때가 아마 무상증자 했었던 날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때인가? 네. 여튼 근데 지금은 계속 거의 이제 한 달 내내 주가가 계속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셀바이오는 이제 3세대 항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 1세대 항암은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잘 된다 라는 관점하에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세포들은 다 전부 다 암세포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 받고 나면 머리 다 빠지고 이런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세포를 막 공략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세대 항암이 바로 이제 표적 치료제입니다. 표적 항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거예요. 우리 몸의 암세포는 변이된 유전자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거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시판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녹십자 정도. 근데 이게 3세대 항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3세대 항암은 뭐 변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체계를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패러다임의 변화죠. 우리 몸 자체의 면역 세포를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만들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3세대입니다. 근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보면 파이프라인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가 NK 세포를 활용한 간암 치료제 이상이 진행 중이고, 자가 DC 세포를 활용한 다발 골수종 치료제 이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발 골수종이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비상 진행 중인 다발 골수종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셀진의 블록버스터 다발 골수종 표준 치료제라고 레블리미드가 있대요. 이거는 이제 병용 투여한다고 합니다. 같이 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치료제 GMP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을 또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 주식을 꽤 하신 분들은 이 신라젠이란 종목을 엄청나게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죠, 신라젠. 그죠? 시대를 풍미했던. 이게 뭐 어차피 지금 정지된 상황에서 지금 뭐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신라젠 얘기를 들었던 게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명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명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 친구는 신라젠 같은 경우 상장 전부터 얘기가 많았던 종목이라고 해요, 일단. 근데 이 신라젠이랑 이 박셀바이오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박셀바이오의 이제 그 박스 NK라는 이제 간암 임상이 이제 16년에 17년 사이 11명을 기준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 때문에 박셀바이오가 이 신라젠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서 완전 관해가 한 건밖에 안 나왔어요. 이 완전 관해라는 게 뭐냐면, 임상적으로 평가 가능한 병변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이제 한 달 동안 지속됐을 때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이 박셀바이오에서 1상에 4명이 나왔어요. 11명 중에. 근데 신라젠은 2상에서 한 건 나왔거든요. 그러니 신라젠이 한 건으로 이렇게 날아갔는데 박셀바이오는 11명 중에 4건이 나왔으니 이거는 뭐 그죠? 엄청나다.
뭐 요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이 11명 중에 한 명은 부분관해 축소율이 50% 이상 줄어들었고 동시에 2차적인 악화가 없으면서 새로운 암이 생기지 않은 게 한 명, 그리고 크게 변화 없는 게 4명, 그리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의 크기가 좀 커진 게 2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완전관의 4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박셀바이오는. 그리고 이때가 이제 16년, 17년이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약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11명의 환자 중에 지금 10명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올 1월을 기준으로 중앙 생존 기간이 40개월. 표준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소라페닙이 중앙 생존 기간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지금 몇 배입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뭐죠? 열광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큰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 파이프라인 2개가 하나 중에 간암 치료제가 하나고 두 번째가 다발 골수종 치료제.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이제 파이프라인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년하고 21년 사이에 매출 창출 예상 시점에 하나가 걸려 있어요. 여기 다발 골수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보니까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데서 뭐 매출로 찍힌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국내 임상이 진행 중이고 해외에서 이제 이거를 좀 공신력 있게 인증을 받으려면 뭐 FDA라든지 CE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임상 라이센스 아웃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종목을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매출 예상 시점이 하나가 이제 걸려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매출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라이센스 아웃이 글로벌 임상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은 물론 하면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초기에 이 해당 기업이 받는 그 이윤이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으로. 그죠? 여기 보시면 현재 임상은 국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FDA나 CE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회사들과 라이센싱 아웃을 맺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서치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 창출 시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는 일단 매출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 기업이 그 특례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뭐 아쉽지만 볼 게 없죠 사실. 네,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이 없죠. 또 이건 뭐 HTS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대로만 뚝뚝 그 매출 예상 시점이 뚝뚝 나와준다고 하면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서 이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신뢰를 할 수 있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한계 있는 것도 매출 발생이 안 됐는데 얘네들도 같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임상의 라이센스 아웃을 땄을 때는 초기에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는 게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판단에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는 이 간암 치료제로서 신라젠과에 좀 비교됐다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표적 항암 이런 얘기 나왔는데 표적 항암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대인 면역 항암이라는 거.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영상을 꾸준히 찍으면서 저도 뭐 추가적으로 뭐 붙일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 빼면서 좀 이 자료를 좀 축약을 시키고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흐름을 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 암만큼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 강력한 것도 사실 없잖아요. 사실 암이 좀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사망률도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 뭐 폐암, 간암, 뭐 췌장암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안병동에서 한 3개월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옆에 막 위암 할아버지 계시고 맞은편에 간암 환자 계시고 막 그랬었는데 암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을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렇게 물론 뭐 암을 고치면 정말 진짜 뭐 열심히 노력해서 암을 고치려고 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신라젠처럼 유명했던 종목도 있는가 하면 주식시장은 좀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은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10,000원대부터 이 종목이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약 29만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뭐 이 상장일 기준으로 몇 프로가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은데 한 2400%, 2000%가 올라갔어요. 거의 뭐 신풍제약만큼 올라갔었네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게 기대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결국 또 투심으로 작용이 되면은 주가가 미친 듯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297,000원이 이게 그 고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한 달 내내 이렇게 밀렸는데, 사실 뭐 저도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반등 시점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물려 있는데 언제 반등을 할 것 같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의 결국 포인트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입니다. 근데 뭐 밑에 구간에서도 그런 구간을 한번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밑에까지 빠진다는 거면 거의 뭐 진짜 주가에 거의 뭐 박살 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몇 프로 빠지는 거? 뭐 거의 막 7, 80% 빠졌을 때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 판단에는 요 구간이 굉장히 이 종목의 현재 반등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를 강하게 당겨줬고 거래를 발생시켜줬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고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이거 음봉 맞고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좀 불안 심리를 완벽하게 잠재운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1월 29일 제 생일이네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봉으로 보면은 사실 모든 주가가 그렇지만 이 고가를 갱신한다,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그 힘을 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만원 하던 종목이 10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뭐 이제 고점이다 싶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치고 갔죠. 추가적인 상승에 시작한 날이 이제 12월 29일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발생시키면서 이 날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 12만원을 갱신시킬 때 엄청난 거래량이 무조건 발생했을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죠, 이날이죠. 그럼 이 종목이 이 구간을 갱신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점이다 쌍봉 맞고 떨어질 것처럼 하더니 다음날 주가를 확 당겨버렸죠. 요 날이죠, 요때. 그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점을 갱신하는 데는 엄청난 거래가 수반될 것이다. 그리고 막 또 날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기 밑에까지 주가를 끌고 오던 애들이 여기서 끌고 오던 사람들이 여기서 고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던지는 물량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주가를 올려버린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거의 뭐 따라 붙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더 갈 거야 라는 심리를 완전히 무참히 이제 한 달 전부터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뭔가 지지 구간을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갭을 메꾸고 또 갭을 메꾸고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다 갭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는 게. 근데 이 갭을 아예 처음부터 속된 말로 쌩 까고 무너뜨린 구간이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시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못하고 쭉쭉쭉쭉 밀린 거죠. 그래놓고 봤을 때 진짜 얘가 이제 다시 시작이야 라고 했었던 구간이 바로 이 12월 29일 구간이기 때문에 뭐 12만원, 11만 3천원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위치상 반등이 좀 마지막 불꽃을 태워줘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결과적으로 12만원을 좀 이탈시키고 추가적으로 시간 외에서도 밀렸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11만 2천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는 이 구간 안에서는 저는 반등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태우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꼭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멘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대박이다. 물론 뭐 가남 환자 이 11명 임상이 아예 뭐 추가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11명 중에 4명을 완전 관해로 뭐
데이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진짜 뭐 되게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안병동에 있어봐서 제가 왜냐면 안병동에 간 때문에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또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간이 사람 몸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오른쪽 밑에. 간이 좀 없으면 여기가 좀 빈 공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간이 여기 덜렁덜렁 거립니다. 이걸 못 느껴보셨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이 간 11명 중에 4명을 살렸다는 거는 굉장히 크고, 이게 지금 11명 중에 10명이 생존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내내 빠지니 올라갈 때는 좋았지. 뭐 요청할 필요도 없죠 사실. 근데 주가가 이제 한 달 내내 계속 밀리니까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1차적인 지지 구간은 11만원에서 12만원, 11만 2천원에서 12만원 구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박셀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을 좀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좀 도움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라는 탭이 있는데요. 아이디 친구 추가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클릭, HBTV 1004로만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만 추가해 주시면 좋고요.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장중이라든지 장마감이라든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링크도 보내드리고, 무료 추천 종목도 보내드리고, 주식 관련 교육 자료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시면 매일매일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무료 추천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회사기 때문에 VIP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가리는 거 없이 수익 손실 상관없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한번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박셀바이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